네, 그러면 국내에서 나타나는 여성 이주 현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세계 여성 이주의 국제적인 현황을 보면 2019년에 약 1억 3천만 명 정도 된다고 하고요. 총 이주의 47.9%입니다. 1990년에 비해서 다소 감소한 감소한 비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절대적인 숫자는 늘어났지만 도표상에서 나타나는 저 미묘한 차이를 보시는 것처럼 여성 이주의 전체 이주자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은 한 1, 2% 정도 감소는 하였습니다. 자, 국내는 어떨까? 등록 외국인 현황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등록 외국인은 127만 명이라고 합니다. 이 중에 남성은 약 73만 명, 여성이 54만 명 정도 돼서 여성의 비율은 42.8%입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나타나는 여성의 비율보다는 많이 모자라는, 적은 비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9년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느냐를 보면 전체적으로 등록 외국인 수는 1.3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남성의 경우에는 1.34배, 그러니까 평균에 가깝게 증가했고요. 여성의 경우는 1.28배, 약간 적은 수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시면 수 자체는 많이 증가한 추세입니다. 대체적으로 나타나는 여성 이주를 보면 출신 대륙별로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국내 유입되는 이주자의 많은 비율은 아시아에서 유입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아시아에서 유입되는 여성의 비율이 93.1%, 그러니까 전체 여성 이주자 가운데 아시아에서 출발한 여성의 경우가 93%였다가 2019년에 되면 92.6%, 여전히 아시아가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요. 북미도 북미 출신이 좀 감소하고 대신에 유럽 그리고 아프리카 지역에서 출발하는 여성의 비율이 다소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신 국별 구성을 보면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여성 이주자는 한국의 중국인 한 14만 명, 2019년 기준으로 봤을 때, 그리고 중국인이 13만 명, 그리고 베트남인이 약 10만 명, 9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필리핀, 일본이 한 2만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이런 쪽이 한 15,000에서 17,0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증가율을 보면 2009년부터 2019년 사이에 한국계 중국인은 81%, 그러니까 약간 감소한 추세이고요. 중국인은 1.7배 증가, 베트남인은 2.5배 증가, 필리핀이 1.2배, 그리고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가 수는 적지만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가 4.5배, 캄보디아가 3.5배 정도 증가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유럽 같은 경우는 프랑스 국적의 여성 증가가 2.6배로 늘어났고요. 키르기스스탄 4.3배, 라오스 같은 경우는 물론 인구가 적습니다. 56명에서 600명 같이 늘어나서 수는 적지만 증가 추세만 본다면 12배, 60배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알지만 여성 이주도 아시아에 집중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모든 아시아 지역에서 유입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위 10개국, 그 사이의 변화를 보면 상위 10개국의 변화는 순위 변화는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미국을 제외하고는 아시아 국가들에서 유입되고 있다는 거. 상위 20개국을 본다면 미국과 캐나다에서 유입되는 여성은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중앙아시아 국적 여성의 유입이 증가되고 있다. 그 외에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인도네시아, 인도, 말레이시아, 파키스탄 쪽에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그룹들은 신북방정책 대상국가, 신남방정책 대상국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말씀드렸듯이 이주 여성 중에 출신국 비율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 비율은 2019년이 되면 거의 반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대신에 중국, 베트남 출신의 여성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출신, 중국인 여성의 유입은 18%에서 23%, 베트남 출신 여성의 비율은 10%에서 18%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 한번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유입되는 등록 외국인 체류 비율은 보통의 경우에는 이제 전문직보다는 비전문직인데 전문직은 특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부분은 우리가 이제 이주정책 쪽에서 좀 더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 될 영역이 아닌가 합니다. 비전문직, E9 비자, E9 비자를 사증을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 등록 외국인 비율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외동포, F4 비자를 가지고 있는 재외동포 비중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방문 취업 비자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방문 취업 비자는 비전문직 취업이 가능합니다. 대신에 재외동포 비자는 단순 비전문직 취업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만을 본다면 재외동포의 경우는 비전문직 입국, 물론 전체적인 수도 뭐 큰 차이는 없어요. 다소 감소하기 때문에 전체 비율에서는 크게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상 유지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에 비해서 보다 전문직에 종사해야 되는 재외동포 비자는 재외동포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경우는 급증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계 외국인의 경우에는 전문직에 종사할 수 있는 등록 외국인 비율이 증가했고요. 반면에 일반적인 경우에서는 비전문직이 증가하고 있는 좀 다른 양상, 두 개의 다른 발전 추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남녀 체류 자국인데 주로 남성은 비전문 취업, 방문 취업, 재외동포 취업, 이쪽 부분, 재외동포 사증 이렇게 입국하는 경우가 많고요. 여성의 경우는 재외동포, 그 다음에 방문 취업, 결혼 이민 비율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남성의 경우는 비전문 취업 비자, E9 비자, E9 비자를 가지고 들어오시는 분이 많고요. 여성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결혼 이민 비자를 받아서 입국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체류 자격별로 보면 이게 이제 2019년 기준인데요. 남성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비전문 취업 E9 비자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8% 정도 감소하는 모습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재외동포 같은 경우에는 3% 증가, 방문 취업 같은 경우는 10.1%, 그래서 4.6% 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재외동포 비자는 3.7% 증가해서 20% 가까이 되고 있고요. 결혼민 비자는 2019년이 되면 비율은 5%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여성의 다수를 점유하고 있는 결혼 이주, 결혼 이민의 경우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결혼 이민이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 이주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 필요성에서 이들의 사회 참여하고 자녀 문제로 이제 성격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여성 이주자의 연령 구조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이주자의 연령 구조는 출신국별로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아주 뭐랄까 시사하는 바가 역시 큽니다. 그래서 20세, 24세의 경우를 보면 베트남 여성의 입국이 많습니다. 그리고 45세 이상을 보면 한국계 중국인이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0세, 24세에서 베트남 여성의 비율이 현격하게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분들이 결혼 이민으로 입국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다가 2019년이 되면 물론 절대수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고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20세 초반에 베트남 여성 비율이 현격하게 감소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제 2009년하고 2019년에 차이가 나타나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45세 이상의 경우에 한국계 중국인의 유입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자, 여성 이주자의 연령 구성비의 증감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한국계 중국인의 경우에는 45세 이상은 더 증가했고요. 그리고 20세, 24세까지, 25세부터 29세까지
35세부터 40세까지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계 중국인의 유입 비율을 보면 고령자 유입, 그럼 15세 미만의 아동, 유아 이쪽에 유입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주 패턴, 연령대별의 패턴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거죠. 중국인 같은 경우에도 20세, 24세, 그리고 29세까지 20대 여성의 유입은 감소하고 있습니다. 대신 15세 미만의 유입, 그리고 고령층의 유입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극단으로 나뉘어서 이주 유입이, 여성 이주 유입이 증가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배경, 이런 것들을 분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베트남 경우도 45세 이상 고령자의 유입이 늘어나고 있고요. 20세에서 24세까지의 여성 비율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결혼 이유가 주춤하다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